자, 에릭 프롬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을 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장까지가 이 책이 8장까지 되어 있는데 4장까지의 논의가 뭡니까? 주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개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 6, 7, 그 다음 뭐 불어에 있는 불어까지 해서 4개의 장이 뭐냐면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그러니까 프로이드적인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도피의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이 에릭 프롬이 설명을 하냐면 이 프로이트를 인용하지만 이제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학적이라는 말과 이 피학적이라는 말을 써요. 저희 매저키스틱, 사디스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열등감, 권력력 이런 거를 얘기해 놓았지만, 그 내가 보기에는 이 세디스틱, 이 마저키스틱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이 얘기하는 그 소위 이제 피학증이라는 말, 161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도피의 메커니즘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피학증, 그래서 피한다는 겁니다. 피학적 충동의 여러 가지 형태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즉 161페이지 읽겠습니다. 개체적 자아를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읽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개인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권력에 복종하려는 피학적 충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4장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무기력해, 내가 정말 그 선택을, 자유의 선택을 할 여지가 없어,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도피의 메커니즘이 첫 번째가 피학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학증은 뭐예요? 개인이 압도적으로 강한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신이었죠. 근데 이제 신의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피학증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5페이지에 비슷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또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피학적인 사람은 제 주인이 외부의 권위든 아니든, 주인을 자신의 양심이나 정신적 충동으로 내면화했든 아니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운명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에서도 해방되고, 그리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한 회의에서 해방된다. 그는 또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미에서도 해방된다. 다 해방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주인이 누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잘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후회감,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난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가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가학적 충동은 뭘까? 166페이지에서 가학적은 굉장히 오랫동안 피학적인 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가학적인 충동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피학증과 가학증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피학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복종하는 것이고, 가학이라고 하는 거, 세디스틱은 남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게 하나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166페이지 밑에 문단. 타인에 대해 절대적 지배자가 되려는 이 경향은 피학적 경향의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두 경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실제 결과에 대해 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타인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싶어하는 욕망과 정반대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두 경향은 자신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참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기본적인 하나의 욕구이다. 요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